그래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 이 사람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계속 나는 벌 받아야 돼. 그리고 난 저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라는 최면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걸린 사람은 자꾸 이 사람을 심리 노예화를 시키는 거고 나는 계속 노예가 되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이런 나르시시스트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잘못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심리, 노예, 주술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걸린 사람의 특징을 알고 하나씩 이제는 분석하고 평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정말로 나한테 잘하고 선물도 잘해주고 욕도 안 하고 선량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아닌 힘이 없는 약자를 대했을 때 아니면 동물을 대했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 이게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대했을 때 지금 당장 잘해주는 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 힘없는 약자를 대했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그 모습이 언젠가 나에게 오게 된다. 그 세 번째, 공감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 강아지가 죽었다거나 사람이 죽었다거나 누군가가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린 대부분 울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참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너무 남의 일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그 어떤 피해자를 공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확률이 있다. 네 번째는 상당히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두 가지 양면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적이고 아주 허세 장렬이다. 그런데 물론 이런 권위적인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위적인 성향을 보이면 이것도 자기애성 인격장애 하나의 특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엄청나게 포장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창피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우니까 자기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와 같은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이 말은 또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떠한 것도 실수한 게 없어.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자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조건 너의 잘못이야. 우리가 대부분 그랬으면 나도 좀 잘못을 했다. 그런데 너도 잘못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건데 내가 세상 사람의 모든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단 한 개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결론을 짓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섯 번째는 이들은 평상시에는 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폭언을 쓰게 되고 폭력성을 결국은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순한 양이 되고 사랑을 주는 선량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제 이것을 얻었을 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공격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이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빨리 거리를 두고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비판이나 조언이나 비난을 전혀 듣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해주는데도 그걸 삐딱하게 듣고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역공을 자꾸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서 인격장애 성향이 많다. 그래서 결국 가스라이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오로지 모든 건 다 너의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잘못한 거야 라고 전혀 비난이나 비판, 심지어 조언, 이 사람의 충언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열등감이 많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뭐 누구나 우리가 외모에 어떤 집착하고 외모를 중요시 여기겠지만 이런 사람 상당히 극단적으로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히 외모를 꾸미게 되죠. 이건 당연한 거지만 누가 봐도 심각할 정도로 이 외모에 엄청나게 집착하게 된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외적으로 투사되는 것이다. 이런 성향들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가 봐도 심하다 생각하면 이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미리서 준비할 수 있고 거리를 두거나 이 사람하고 사귈 시점에 이 사람하고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멋있고 돈이 많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거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안 되겠다라고 딱 마음의 선을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심리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완전히 취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어떤 폭력과 학대, 심리 노예를 당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서야 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피해자라고 해서 같이 괴물이 되고 같이 악마가 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초토화되고 나는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평생 나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살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나도 이제 콕콕 하나씩 찝어줘야 돼요.